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이화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네, 오늘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6년째 역대 최대폭으로 벌어졌다는 이슈인데요.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오르는 것에 비해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상승은 더디다는 겁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이렇게 벌어지는 데는 어떤 속사정이 숨어 있는 걸까요? 통계청에서 내놓은 조사를 통해 이슈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역대 최대로 벌어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그 폭은 얼마나 될까요? 네, 통계청에서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을 비교해본 결과치를 보면요. 166만 6천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정규직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362만 3천 원으로 1년 전보다 14만 3천 원 올랐는데요. 반면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195만 7천 원으로 7만 6천 원가량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네, 격차가 이렇게 계속해서 커지는 건 이걸 비정규직의 처우가 더 나빠졌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다른 구조적인 이유가 있는 건지 이 부분도 궁금하네요. 네, 통계청은 비정규직 근로자 중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인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비정규직 안에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높아지면서 비정규직 월 평균 임금은 작아지게 됐다는 건데요. 통계상 시간제 근로자는 36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나타냅니다. 일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다 보니까 월 평균 임금이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통계청은 시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비정규직 평균 임금과 정규직 임금을 비교해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 시간제 근로자를 제외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임금만 살펴본다면 어느 정도의 격차입니까? 네, 비정규직 근로자만의 평균 임금을 보면 276만 1천 원으로 1년 전보다 15만 1천 원이 증가했습니다. 시간제를 제외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살펴보면요. 1년 전보다는 오히려 격차가 감소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비정규직 중 오히려 시간제 근로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건 오히려 일자리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좀 악화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이전과는 좀 다른 양상이 보이는데요. 시간제 근로를 선택한 근로자 중에서 자발적 시간제 근로를 선택한 비중이 1년 전보다 늘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시간제를 선택한 이유로는 근로 조건에 만족한다는 이유가 가장 많았고요. 경력을 쌓아서 다음 직장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나 또 육아나 가사, 학업 등을 병행하기 위해서가 뒤를 이었습니다. 또 안정적인 일자리다, 노력한 만큼 수입을 얻는 게 가능하다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네, 확실히 이전과는 일자리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올해 시간제 근로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분야는 어디였을까요? 네, 산업별로 살펴보면은 보건사회복지업에서만 11만 5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나이별로 살펴보면 60대 이상이 13만 8천 명 증가해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돌봄 수요가 늘면서 돌봄 서비스가 포함된 보건복지업이 늘어난 겁니다. 자연스레 이 분야에 취업하는 60세 이상 여성 취업자 규모가 특히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이런 고용 추세가 시간제 근로자 규모를 늘리는 등 근로 형태에도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젊은 층에서의 변화도 좀 비슷한 추이를 보였습니까? 네, 젊은 층의 변화 역시 감지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대 시간제 근로자도 약 2만 9천 명 늘어났는데요. 업종별로 보면 주로 교육 서비스업이나 예술 스포츠업 분야입니다. 최근 늘어난 트레이너, 또 운동 강사들이나 가외 종사자들이 시간제 근로자로 분류된 영향으로 보입니다. 네, 문제는 시간제 근로자가 좋아서 선택했다 하더라도 정규직 근로자보다 여러 처우 면에서는 불리한 게 또 사실이잖아요. 네, 이번 통계에서도 이런 열악한 근무 환경이 고스란히 드러났는데요. 계약서 서면 작성 비율은 정규직 근로자는 81%에 달했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78%였고 또 시간제 근로자
근로자의 경우 73%로 눈에 띄게 낮았습니다. 사회보험 가입률 역시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모든 분야에서 가장 저조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네, 자, 기본적인 서면 근로 계약서조차 작성하지 못한 분들이 꽤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근로자의 복지 수당에 있어서도 격차가 상당히 차이가 날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정규직의 경우에는 퇴직급여, 상여금, 또 시간외 수당, 유급 휴일 등이 있어서 근로복지 수혜율이 높았지만 시간제의 경우에는 이 부분이 모두 10에서 20%대에 머물러서 격차가 상당히 크게 드러났습니다. 네, 시간제 근로자가 증가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만큼 어떤 근로 형태로 근무를 한다 해도 좀 유사한 근무 환경이 보장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플랫폼 종사자 등 다양한 근로 형태가 나타나면서 근로 형태에 맞는 맞춤형 보호 체계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는데요. 플랫폼의 종사자 등 전통적인 노동법의 보호 범위 밖에 놓여 있는 이들을 위해서는 새로운 보호 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근로자성 여부를 따지는 기존 논의를 넘어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 컷 이슈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구인난의 인력 구하기도 어렵지만 아르바이트, 즉 단기나 시간제 임시직 채용 기준이 그렇다고 호락호락하지는 않은 모양새입니다. 채용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이 따로 있었는데요. 한 아르바이트 플랫폼에서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 자영업자들의 선호도와 우선순위를 조사한 걸 보면 바로 경력과 책임감이었습니다. 네, 이제 일반 회사들도 신입 대신 경력직을 선호하면서 이 수시 채용으로 경영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역시 마찬가지네요. 네, 자영업자 5명 중 2명 정도가 직원 채용 때 직무 경험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한다고 답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책임감이 높은지 또 의사소통 능력과 친절한 태도 순으로 중요하게 본다는 답변이 뒤를 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 아르바이트를 오래 한 경험이 있는지 본다는 답변도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네, 자, 자영업자들이 아르바이트생에게 우선순위로 요구한 조건을 보니까요. 이건 일반 직장인에게 대입해도 그대로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당장 주변의 직장 동료나 후배를 바라만 봐도 알 수가 있죠. 경력이 있어서 일을 잘하고 맡은 일에 책임감이 강하고 조직원과 의사소통까지 잘 되는 이들이 능력을 인정받기 마련입니다. 시간제 근로자인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장인이지만 갖춰야 할 필수적인 역량은 실제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사회의 일자리 구성이 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비정규직 비율만 눈여겨볼 게 아니라 이 다양한 근로 형태에 맞는 사회 안전망까지도 함께 꼼꼼히 챙겨봐야 할 때입니다. 이화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